안녕하세요. 나 21세 여성은 제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복잡한 가족사를 안고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부모님의 별거 이유는 제가 최근에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는 내가 태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엄마와 바람을 피웠고, 엄마를 위해 엄마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임신 중절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엄마는 의견 차이가 끝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결국 나는 엄마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엄마는 죽기 전 오랜 암 투병 끝에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내 출생과 아버지의 상황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내가 아버지와 다시 연결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해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엄청나게 감정적인 대화였고, 한편으로는 상충되는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는 그가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원한다면 내 삶의 일부가 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내가 오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내던 공정한 파트너였던 그의 아내는 변했다고 주장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런 재결합에 대한 관심에 뭔가 상에서 카페에서 만났고 5분 만에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고 살아남기 위해 신장 이식이 절실히 필요했고 그가 나에게 연락한 이유는 그가 나를 기증자의 마지막 희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의 현실이 나를 세게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나 같은 딸이 내 신장이 필요했을 때 나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나에게 배은망덕하다고. 그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살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준 삶은 최소한 내가 적격인지 알아보기 위해 테스트를 받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나는 아직 대하였을 때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 중 일부는 나를 끔찍한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소원. 아버지에게 신장 기증을 거부한 독수리가 아닐까요? 내가 그녀에게 신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죽었다고 히스테리 상태로 나에게 전화했다. 나는 F와 같았지만 그 신장이 그의 아내, 그가 나를 버린 바로 그 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엄마와 나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계시에 놀랐고 내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차단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남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대담함 나는 결정했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고 이 유해한 관계를 뒤로하고 이 새끼가 내 웰빙에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놔두지 않기 위해 나는 치유를 선택하고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 친구들도 거리가 멀어서 그들이 오랫동안 얼마나 해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그 장을 닫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죽음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손실. 당신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불륜 파트너가 당신의 신장 중 하나를 그녀에게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장이 그녀의 신장과 일치하는지조차 모르고 당신이 기증하면 그것은 당신의 신장입니다. 소원해진 아버지나 그와 어머니를 속인 여자에게 주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므로 아버지는 유독한 자격을 갖춘처럼 들릴 것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없기로 결정해서 다행입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배경 아이 20 여성은 제 여동생과 별로 좋은 관계가 없어요. 29. 제 여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미워했어요. 왜 이사 갈 때까지 항상 우리에게 잘 대해줬는지 모르겠어요. 19살에 지금 전 애인과 함께 엄마를 괴롭혔어요. 엄마가 아빠를 엄마한테 등 돌리게. 동생이 피해자처럼 행동할 수 있게 했어요. 기타 어렸을 때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여동생이 거의 매일 서로 소리 지르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누나를 사랑했는데 어려서 누나였기 때문에 어른이 된 것만으로도 동경했어요. 사실 질투도 많이 했고 오빠한테 등을 돌린 적도 많았고
이사를 가면서 그녀는 나에게 욕설을 퍼붓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마을 전체에 퍼뜨렸다. 그들은 그녀를 학대했다. 그것도 엉망이다. 내가 때 병을 앓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계신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내 여동생은 이미 심술궂었고 부모님을 도와주지도 않은 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내 남동생은 말썽꾸러기였고 내 여동생이 이사한 지 8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혼자 돌보아야 했다. 그래서 2년 전 내 동생이 그녀에게 해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우리와 살도록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빠에게 어떤 논쟁도 시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성숙한 소녀였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다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지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그리고 나와 우리 개는 그 후 곧 그녀의 전 애인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서로에게 해롭고 아니라 그녀에게 다시 알게 되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며 그녀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가스 등을 조작하고 그녀는 항상 특히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녀가 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녀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것 소리 지르고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 etc 불안하고 이런 드라마가 내 건강에 정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했습니다. 아빠도 불안하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더 심해지니까 저는 정말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격도 너무 싫어요. 결국 서로 짜증나게 되다 우리는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같은 도덕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항상 와우 정말 멍청하다고 된다. 어쩔 수 없지. 한 번은 엄마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여전히 듣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잃어버린 다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한 공허한 10대 소녀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녀는 스포츠를 하고 있었고 내가 그녀를 정말 존경했던 모든 것을 했지만 엄마는 이상해 보이는 여자 안경에 대해 언급했고 내 여동생은 내 말은 그녀가 좀 못생겼다는 말했고 그들이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깨달았을 때 매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와 25세인 내 남동생은 사람들에게 걱정해서가 아니라 가십에 대해 알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합법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웃으며 그 모든 시간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기분이 안 좋냐고 물으시는데 특히 비밀을 포함해서 내가 사적으로 하는 말을 다 서로에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사적인 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원망스러웠던 건 그 사람과 맨날 같이 놀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나 없이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가야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나를 그곳에서 원한다면 그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갈 때 모스크에 갈 필요도 없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완전히 배제당했다. 그들은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았고 내 여동생은 내가 그 때문에 침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한 번 잡았다. 나는 그 당시 내가 왜 울고 있는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다시 나에게 압력을 가했다. 1년 후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녀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소외감을 말했고 나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 매우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어. 그녀 알고 있었고 그녀는 도움을 주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소속감을 느끼는데 그녀가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동생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더 잘 이야기하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 남겨졌고 그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는 외향적이고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나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인생은 지루해. 난 항상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많아서 항상 바보처럼 들렸어.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상처받고 나면 지겨워져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기로 해서 더 이상 나는 내 형제와 여전히 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내 기복 속에서도 위에 있어줬고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여동생은 나에게 자매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고 그녀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나쁜 일을 하거나 그런 건 바라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녀는 낯선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몇 번 만났던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고 그는 정말 좋은 남자처럼 보이며 그들은 새 집에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저는 아직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 오늘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방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 동생은 제 여동생이 계속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해서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걸 눈치챘나. 사실 오늘은 형이랑 가기로 했어. 어제는 제대로 준비했는데 수면 일정이 엉망이라 좀 늦게 일어났는데 형이 너무 늦었다고 했어. 나를 위해 15분만 더 기다리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는 내 여동생이 부모님의 일정을 무시하고 문자 그대로 그녀의 메일을 받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그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무례할 것이라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직업도 없고 바쁘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큰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꼭 가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 일은 끝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계속 부끄러워하면서 언니가 관심을 주지 않는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언니에게 무감각하고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삶이나 가짜에 관심이 없다고 똑바로 할까요? 미소를 지으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일에 대해 그녀가 몇 시간 동안 나에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 자랑하기 위해 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인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어떻게 지내냐고 묻는 그녀는 나를 더욱 깎아내렸다. 모든 사람의 뒤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을 비판한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스토킹하고 15년 넘게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그녀에게 행한 일에 대해 여전히 씁쓸하다. 예전에 중학교 여학생들이 그녀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녀는 내 동생의 문신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의 손목 안쪽에 있는 작은 문신일 뿐이며 그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끊임없이 그를 마약 중독자처럼 대합니다. 그는 친구들과 대마초를 피우기 때문에 때때로 형제는 그녀가 잘못할 때마다 그녀를 용서하고 내가 그녀보다 9살 어리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너무 어리고 멍청해서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녀가 내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에 없었을 때 그녀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 그녀가 내 나이에 어땠는지 고려하면 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녀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가장 사소한 일로 나에게 화를 내고 엄마를 그녀 편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도 나를 솔직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이유는 아직 부모님 집에 살고 있고 내 집이 있었다면 드라마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1년 전에 그녀를 내 인생에서 잘라냈을 것입니다. 나는 그날이 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전반적으로 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간다는 걸 알 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두렵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그냥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나저나 그녀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동생이 그녀에 대해 화가 났을 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나쁜 말을 내가 내 감정에 대해 더 목소리를 높인다고 말하자.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이미 독수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그녀를 신경 쓰지 않고 내 인생에서 그녀를 원하지 않는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거짓 친절을 싫어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거리를 유지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정중합니다.
그녀가 거기 있을 때 나는 그녀를 나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것은 내 목표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시점에서 당신은 당신의 여동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의 주의자이고 그녀는 주변에 있기가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때마다 모두 가짜 미소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방식으로 당신의 여동생을 대하고 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그것을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것입니다.